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7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이 최근 발표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일단 증원 2,000명을 반영한 5,058명의 기준으로 발표됐는데 올해에 이어서 변경 가능성이 큰 만큼 수험생 혼란도 예상됩니다. 이 수시 모집 비율도 처음으로 80%를 넘는 등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입시의 정석 오늘은 201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경기 남양주 다산고등학교 조만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대입 윤곽이 공개된 거죠. 전반적인 내용 어땠습니까? 올해 고3 학생을 선발하는 2016학년도와 전반적으로 변경된 부분들은 크게 없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538명이 증가한 34만 5,717명을 선발합니다. 수시는 전년 대비 1,735명이 증가한 27만 7,538명을 선발하고요. 정시는 1,297명이 감소한 6만 3,133명을 선발합니다.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의 선발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2028 대입제도 개편을 앞두고 소폭의 변화는 있긴 했지만 큰 틀에서 전년간의 비율은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이 수시 모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80%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이 수험생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수시는 전년 대비 0.4%포인트가 증가한 80.3%였습니다. 수도권의 수시 비율은 65.8%, 비수도권은 89.5%였습니다. 이렇게 지역적 편차가 있는 것들은 수도권 대학들은 정시 수능 위주를 30% 이상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47%, 종합이 23.7%, 수능이 18.3% 순으로 선발했습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정시 수능 위주로 33.2% 가장 많이 선발하였고 종합이 27.7%, 교과가 20.9%의 순으로 선발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학은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가장 많으니 교과 성적 관리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기록부에 의미 있는 기록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60.7%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따라서 상위권 대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가 개설된 대학의 위치에 따라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의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아마도 이 지역 학생들에게 조금 반가운 변화일 것 같은데 지역 균형 전형과 지역 인재 선발 전형 규모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대학들은 의무로 선발해야 되는 전형의 비율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 환경에서 불평등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한 지원 자격을 가진 수험생들을 선발하는 사회통합 기여의 균형 전형을 10% 선발해야 됩니다. 37,324명이 선발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지역적으로 고른 합격생의 분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0% 이상 선발해야 됩니다. 13,872명입니다. 대부분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거나 또는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잘 향한다면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 소재지에 위치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5% 이상 선발해야 됩니다. 27,739명을 선발하는데요. 일반 전형과 비교해서 수능 최저 기준의 차이 또는 면접의 유무들을 잘 파악을 해서 지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수시 모집 비중이 늘었고 또 지역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 늘어났다. 이것 말고 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까요? 2028 대입제도 개편을 앞두고 대학들이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의 변별력 하락들을 우려해서 그러한 내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정량평가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정시 수능 전형에서 정성평가를 확대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립대가 교과 전형에서 서류평가를 20%로 확대하였고요. 숙명여대는 수능 최저 기준을 아예 없애고 서류평가를 30% 도입하는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정시 다군에서 사범대학이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선발한 전형을 새롭게 신설하였고요. 동국대학교도 정시 다군에서 학생부 평가를 10% 이상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늘었습니다. 중앙대학교가 정시에서 출결을 10% 이상 반영하고요. 단국대학교도 학교 생활기록 평가할 때 출결을 5% 이상 반영하였습니다. 또 경희대학교는 기존의 출결에서 결석만 활용하는데 지각, 조퇴, 결과도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출결이 강화하게 반영되는 방식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변화는 완화와 강화가 서로 이렇게 혼재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균관대학교와 중앙대학교가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을 신설하였고요.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와 동덕여대는 최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반면에 숙명여대는 최저 기준을 없앴고 숭실대학교와 홍익대학교는 수능 최저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네, 출결도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그런데요, 이 혼란스러운 부분도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 또 언제든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자, 지금 고2 학생들 모집 인원이 5,058명 정원이 기준으로 이렇게 선발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처럼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 이 전형 계획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재외국민 전형을 제외한 의대 전형은 4,89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59.8%로 수도권 학생들보다는 아무래도 비수도권 학생들이 의대에 지원하기에 더 용이한 환경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의대들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46.1%로 학생부 종합전형 25.1%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에 위치한 의대들은 정시 수능으로 40.7%를 가장 많이 선발하고요. 종합전형으로 38.8%, 교과전형은 9.25%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위치한 의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의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학업 역량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대 전체 선발 인원 중에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인원은 359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일반 학과보다는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는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해서 모의고사 성적 관리도 충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 변수가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큰 방향은 유지되니까요. 우리 수험생들 지금부터 방향을 잘 세우고 차근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